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싸우고 있고 막 지금 사실 언론에도 막 난리가 난 게 왜 당대표하고 그렇게 서로 안 좋아? 준스톤과 지금 윤석열 후보 간에 맨날 뭔가 이 격돌을 하는 것처럼 지금 언론에 도배가 돼 있잖아요. 형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준스톤도 좀 이렇게 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쪽에서도 곱게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언론을 보면. 지금 여기도 지금 보니까 뭐 결국은 뭐 형님도 준스톤 안 좋아한다. 뭐 좀 이런 뉘앙스로 지금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내가 윤석 대표를 왜 안 좋아해? 아 그러니까 준스톤이랑 윤통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니까요. 심플하게. 둘이 친한데 왜 싸워? 진짜 친해요? 근데 그럼. 안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훨씬 많아. 오. 일단 이게 이제, 뭐 우리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입당할 때도 준스톤 없을 때 왔고 그 뒤에 어쨌건 예비 후보들 다 모여 했는데 두 번 다 안 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서로 말이 많고 또 심지어 이번에는 한 캠프도 가지 말라고 회유했다. 봉사활동 가지 마라. 너네도 가지 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준스톤이 아예 뭐 회유를 받았다는 사람인데 회유한 사람 없네요. 이러면서 또 쐈어요. 그 내막을 좀 알려주세요, 형님. 이제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계속 범야권 1위를 계속 해왔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 캠프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쭉 활동을 했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런 그 기사거리를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데스크에서는 기자들한테 빨리 그 저 윤석열 기사거리 갖고 와라는데 취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자들이 좀 화가 많이 났지. 그래가지고 윤석열 관련해서 뭔가 좀 있으면 조금 다른 사람보다 세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 기자들이?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도 다소 침소봉대된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게요?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하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원래 이제 8월 2일 날 뭐 입당한 나도 캠프 내부 사정은 잘 몰라. 근데 들은 얘기인데. 형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8월 2일 날 원래 입당하기로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단 말이지. 근데 그게 원래 이제 그렇게 좀 하기로 했었나 보더라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렇게 나가면은 윤석열 후보한테 뭐가 어렵냐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 이전에 중도층을 막 다니면서 나를 도와달라 국민의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었는데 그분들을 좀 이렇게 전화라도 하고 만나기라도 하고 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언론에 나가니까 항의 전화를 막 받기 시작한 거야. 같이 당신 말이야 했던 분들 나가냐. 중에 국민의힘을 그렇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국민의힘은 싫은데 윤석열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8월 2일 날 입당한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추측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뭐 이야기들이고 진짜 윤석열 후보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거 저기 뭐야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맞다고 할 수도 없고 뭐 이중 플레이 하냐 할 수도 없고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전격적으로 오늘 입당하자 회의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실무자가 알아보니까 지금 당 대표 안 계신데요? 그럼 어떡하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휴가 중이신데요? 큰일 났네. 이거 당 대표 원내대표 안 계실 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시간 더 늘릴 수는 없고 그러던 와중에 권영세 대협력위원장. 대협력위원장이 원래 이제 그 외부 인사 영입을 맡은 사람이거든. 그분하고 이제 상의를 했는데 오늘이라도 하자. 그래서 가서 먼저 입당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당 대표 원내대표와 그다음에 다른 당직자들 별도로 인사하는 기회를 갖자. 그렇게 된 거고 그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게 너무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자분들한테는 사실 그런 게 기자들한테 약간 좀 흘려지면서 공유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있지? 아니 지금 많죠. 저기 일단 예비 후보들 해쳐 모여라고 했는데 두 번 다 안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입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심지어 회유했다 그러고 말이니까. 입당을 한 다음에 본인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하다가 지지를 철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 온다니까. 그분들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진심은 이거다.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하자. 이런 거를 막 얘기하고 설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당에서 행사를 잡으니까 당은 행사를 안 가도 좀 이해해 주겠지. 지금 사실은 이 급박한 상황이 있으니까 하고서
그거를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들 이제 그 지지율이 조금 낮은 그 당내 후보들이 왜 이 사람은 안 오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제 이준석 대표는 사실 공정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등처럼 비쳤는데 나는 사실 이준석 대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공을 세운 그 우리 당의 보배라고 생각을 하거든. 뭐 왜냐? 우리 당이 원래 꼰대당이었어요. 뭐 좀 그렇죠. 이미지 안 좋고 좀 약간 좀 꼰대처럼 굴고 안 좋으면 다 기득권이고 국민의힘 막 이랬단 말이야. 어. 근데 이준석 대표가 되는 그 순간 대표가 되는 그 사실 자체로 꼰대당이 우리가 아니고 민주당이 꼰대당이 돼버렸어. 나는 이준석 대표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큰 공을 세웠고 우리 당의 지지율을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이 우리 당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난 이것만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큰 역할을 했고 내년 대선 때 그분들의 지지가 상당히 밑받침이 돼가지고 나는 정권 교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지.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나는 이미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자꾸 이준석 대표 욕하는 거는 누구든지 그리고 사람이 뭐 당대표가 어떻게 맨날 다 잘할 수 있어 못하는 것도 좀 가끔 있지 실수도 있고 그런 지엽적인 걸로 이 대표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는 민심은 태산 같은 거예요. 정치를 20년, 30년, 40년 해도 지지율이 5% 10%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심은 태산 같은 거야. 윤석열 후보가 왜 저렇게 엄청난 지지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윤석열은 그냥 검찰총장으로서 현 권력과 문재인 정권과 결탁해서 부귀영화 권력을 다 누리면 돼요. 근데 소신 있게 아닌 건 아니다, 부당한 건 부당하다 얘기해서 그만한 지지를 쌓은 거거든. 이게 민심이 국민의 집단 지성이 거기에 모인 거라고. 이 사람이다. 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을 사람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그 보배 같은 사람이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우리 당 내 후보는 지지율이 사실 별로 없었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범야권 후보로서 나온다? 얼마나 고맙고 이 정권 교체 가능하게 하고 그 문재인 정권의 이 잘못된 이런 독주를 바로잡고 난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대표는 준스톤. 네. 예, 운명 공동체예요. 싸우는 관계가 아니야.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를 대표적으로 해서 우리 당 후보 중에 누군가 대통령이 돼야지만 성공하는 대표가 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대권을 가기 위해서는 당대표와 당의 힘이 또 필요한 거고 그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꾸 싸움의 양상으로 가서는 안 되고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좋아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후보를 좀 도와주시고 이래야지만 내년 정권 교체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도와주세요. 형님 비서실장 빨리 가셔야 되겠다. 빨리 하셔야 되겠다 비서실장.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 두 사람의 관계는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하나가 모르면 하나 그냥 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나 맨날 몇 주일째 고민하는 준수톤이랑 윤총장 선수 누가 이겨? 나 누구 편이지? 난 SBS 편 이거 맨날 3주째 고민하는데 3주째인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부터 얘기하면 나쁜 거 그다음에 좋은 거 나중에 얘기하면 나쁜 거부터 얘기하면 이런 게 있지. 근본적으로 지금 양측이 좀 삐그덕거리는 거 보이는 것 같은 건 준스톤은 이제까지 당대표처럼 당대표가 했듯이 대선 그 판에서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어. 그거는 뭐 눈에 보이지. 본인이 브랜드로 선거를 치르고 싶어. 그게 있어. 그리고 윤 총장 측은 당연히 야 후보 위주로 돌아가지. 내가 압도적인 1등인데 무슨 당대표 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 시각 또 하나 달라 표현적으로. 내면에는 뭐가 좀 있는 것 같냐면 그러니까 나 약간 뇌피셜입니다. 준스톤은 이번에 본인이 국힘 당대표가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아마 당을 완전히 재편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윤 총장 측의 알고 윤 총장 측에 지금 가 있는 의원들이 대부분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반 준스톤이 있던 사람들이 많아. 그게 이제 사람들 눈에 많이. 그래서 일종의 이게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기존 패권 세력과 신흥 패권 세력 충돌이 있어. 그게 단적으로 어디서 드러났냐? 이게 사람들이 주목을 하진 않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장 경선이 있었잖아.
네가 이재용 후보 될 거라고 했지? 내가 안 될 거라고 그랬지? 내가 알기로는 이재용 지금 전 최고위원이냐? 전 최고. 준수턴, 오세훈 시장 다 이재용 전 최고 지원했어. 근데 박성중 의원이 됐잖아. 박성중은 어디 있게 지금 윤캠에 가 있다? 그렇죠? 표차 얼마 안 났어. 근데 서울시장위원장 선거는 대의원들이 하는 거잖아. 거기서부터 1차 충돌이 있었던 거야. 기존 패권 세력과 신흥 패권 세력에 아주 너무 내가 뇌피셜까지 해서 장황하게 보면 크네. 그게 깔려 있는데 중요한 건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숙망치한의 관계인 거고 누구 하나가 빠지면 다 죽는 거라고. 그렇지. 내가 물어볼게요.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가 좋아? 이건 그거야. 이제는 우리는 봉합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윤 총장이 이 부분에 말이 없어. 여기서 윤 총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준수통 뭐 이래그 시작하면 이거 해결 안 나거든. 근데 윤 총장은 아무 말이 없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총장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런 누군가 약간의 그런 갈등 이런 거 별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난 내가 갈게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준수통과 이런 약간의 일종의 밀당이나 힘겨루기에 대해서 크게 아마 신경 안 쓸 거야. 다만 윤 총장 측에서 주변 그 측근을이라는 그 캠프에서 말이 나와서 준수하고 붙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 하나 난 진짜 제안하고 싶은 건 다들 페북 좀 하지 마 이제. 나 정말 징글징글 뭐야 그렇게. 내 준수통 진짜 페북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정진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석 의원 사실 그 그걸 발언이 좀 페북으로 너무 하는 게 아니지. 돌고래. 그거는- 계속 돌고래 발언 지금 막. 그리고 나 하나 더 얘기하면 형님, 나 진짜 이건 진짜 고언인데 그럼 얘까지 얘기하고 저 문자 잠깐 소개해드리고 형님한테. 국힘에 지금 제일 필요한 사람 누구냐? 국힘에는 사카모토 료마가 필요하다. 너 누군지 알아? 사카모토 료마? 얘기해. 사카모토 료마 누군지 여기 일본 들어오신 분 있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님. 료마. 봐봐. 메이지 유신이 있고 막 있을 때 막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개화파들이 뭉쳤잖아. 샷줌하고 조슈하고 펴가 가려다 싸운다고. 거기 사카모토 로마가 딱 등장해가지고 야 샷줌아 조슈 싸우지 마. 우리의 공동의 적은 막부야. 막부를 타도하는데 우리끼리 싸워도 되겠니? 라고 해서 사조 동맹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힘을 합쳐서 막부랑 싸워서 이겨. 그리고 사카모토 로마는 물론 그 다음에 암살돼서 죽기는 해.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근대화를 성공시킨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가 사카모토 로마 뽑는데 그러니까 통합을 이 정치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잖아. 김해도 빨리 죽지. 네, 빨리는 죽죠. 암살 당했으니까 그때 뭐 그냥 그런 시대니까. 로마 나중에 칼 맞음. 칼 맞지. 근데 칼은 맞는 거 그때 맞는 거고. 그거 그때 얘기고 뭐하냐. 더워요. 좀 에어컨 좀 올려주세요, 감독님. 갑자기 흥분했어. 아니 진짜 국힘에는 이 사카모토 로마가 필요하다 지금. 그러니까. 준수톤, 그다음에 윤 총장, 그다음에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거기다 밖에는 안철수 대표까지 이 정권 교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그들을 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어른이. 근데 없어. 그게 문제야. 잠깐만요. 우리 문자 좀 쭉 네. 한번 나 솔직히 소개 좀 해드릴게요. 나 또 얘기만 하면. 요거 좀 문자를 우리가 너무 소개를 못 시켜드려가지고 찬님 잘 안 보여요. 조금만 땡겨주세요. 윤캠프 자신 맨 위부터 하죠. 초령님 감사합니다. 똥 치워라. 네, 국힘 의원님들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줄줄 흘리고 다니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어여 줍줍하세요. 한 자릿수 지지율로 열심히 달려가시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준수톤몰에 빨간불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떤 기발한 전략을 펴는 건지 몰라도 이미지 타격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것 때문에 심하다는 거고요. 자, 최 교자님 감사합니다. 구차영님 20대이고 윤석열 지지했지만 철회합니다. 보면 볼수록 상식 공정은 말뿐이면 하는 행동 구태 정치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120시간 발언으로 정치공학 친구들이 윤석열 이렇게 했을 때도 실드 쳤는데 이제 실드 안 칩니다. 요즘 실망한 분들 좀 있어요. 또 썬더볼트님 이 대표와 윤 후보 사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 후보 측 강성 지지자분들이 이 대표에게 쌓인 앙금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욕하는 모습에 혐오가 쌓이고 윤 후보 지지를 철회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찬님 윤캠프 자신감 팔려 과잉성 세과시 눈도장 멀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연님 아디랑 프로필만 봐도 50은 넘었는데 왜 자꾸 지들이 청년이다 20대다 그러는 건가요? 네. 왕팬님 감사합니다. 송혜연님 전화했지만 보이콧을 요구한 건 아니다. 네, 뭐 관련된 얘기 해주셨고요. KJH님 당대표를 개무시하고 여기는
준스톤 팬이시네요. 당권을 뒤엎으려 하니까 페북을 할 수밖에 없죠. 아까 페북하지 그러니까 말라니까 이런 그게 짓이 왜 나왔고.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네. 네, 신정혜님 고맙습니다. 안 읽었어 다 네, 읽었어? 다 아직 네, 좀 많아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제이님인가? 료마의 문제는 샤츠의 의향과 다른 방향으로 중재해서 나중에 암살당한 거다. 나는 사츠마 조슈 중에서 어디가 사츠마고 어디가 조슈인지 얘기하지 않았어. 어쨌든 근데 왜 준스톤한테 페북을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윤 총장 캠프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충돌을 할 때 다 캠프 관계자, 캠프 소속 의원, 윤 총장 지지자 의원들이 나가지고 윤 총장은 입을 다물고 있거든. 그럼 수습이 될 수가 있어. 준스톤도 마찬가지야. 준스톤은 측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김철근 정무실장이나 뭐저 비서실장 이름이 갑자기 뭐 서범수 맞아. 서범수 예전 의원 동생. 예? 비서실장이나 여기서 말이 나오면 수습이 되는데 당 대표 본인이 나서 쏴버리면 이게 나중에 수습이 안 돼. 그래서 대통령이나 당 대표나 후보가 가급적이면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그런 싸우거나 이런 거 있을 때 주변에서 나서지 당 대표나 대통령이나 후보는 좀 빠져 있는 건 나중에 수습을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준스톤이 페북에 한 시간 만에 빠르기도 해. 나오면 바로바로 써버리면 이게 수습이 안 되거든. 그래서 준스톤이 페북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형님 이제 얘기 좀 하자. 내 말 안 듣겠지? 지금 보고 있나? 요새 우리 프로 보는 것 같아요. 프로 중간에 톡이 자꾸 오는데 오늘 안 오네? 어? 형님 얘기하느라 네가 얘기를 뺏어버려가지고 지금 진짜? 문자하고 네, 나서. 그 아까 좀 나왔었는데 이제 저 페북으로 이제 정진석 의원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맞아요. 하고 그러는 거. 돌고래하고 멸치 얘기해가지고. 나도 다 사실 그걸 좀 보고는 조금 난감했었는데 중진 의원들이 당 대표나 당 지도부가 뭔가를 좀 이렇게 그 좀 본인들이 볼 때 좀 요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물밑에서 해야지. 그걸 왜 페북에 올리시나? 페북이나 공개적으로 해버리면 돌고래하고 멸치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요즘에. 돌고래하고 멸치 때문에. 공개적으로 요즘에. 당 대표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건 안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은 당 대표한테 그다음에 당 지도부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은 중진이잖아. 그렇지. 뭐 초재선처럼 가서 안 만나주진 않잖아. 어? 형님 만나주잖아 근데 재선이어도. 난 전당대회 부의장이거든. 되게 높거든. 그러니까. 농담이고. 그러니까 할 얘기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물밑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보통 정치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당 지도부도 아까 사실 태연이 얘기가 맞아. 이게 뭐냐면 당 지도부도 캠프라든가 아니면 당 의원들한테 얘기할 게 있으면 그 직접 얘기하되 이렇게 물밑에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싸우는 거거든. 그렇지. 아니 난리 났어요 요즘에. 그래서 막 심지어 자꾸 이게 조선일보도 부딪히는 그러고 것 난리야. 같으면은 너무 막 그 본인들은 뭐 기사거리 생기니까 그날 쓸 거 많으니까 물론 좋아한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우리가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이렇게 물밑에서 하는 그렇게 그렇다고 뭐 밀실에서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것들은 이렇게 현명하게 이렇게 대화로 해결해 나가고 공개적인 거는 이왕이면 좋은 얘기들 해갖고 응원하는 얘기 해주고 이러는 게 합리적이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랑 후보끼리 갈등이 없고 의견 차이가 없는 캠프가 없고 없는 당이 없고 없는 청와대가 어딨어. 문제는 그걸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스무스하게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뭐 이슈 있을 때마다 다 페북 쓰고 글 쓰고 무슨 그런 맨날 속보 나오고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도 내부적으로 물밑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래도 우리 당 대표님이 나름 당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그건 너무 왜냐면 저번에 그 윤석열 후보를 맨날 술만 마신다고 술꾼이라고 민주당에서 공격하니까 그 음주 운전을 안 했다 그 한마디로 대변인 날려버렸잖아. 아우 나는 그러니까 우리 당 대표님이 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막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걸 또 하면은 또 저쪽에서 탁 그러니까 그렇게, 그 준스톤이 원래 그 소위 막 페북에 글을 올리고 하는 방식이 예전에 당 대표 구 정치인들의 방식은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환호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태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싸우는 것만 조금 줄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쏘는 말만.
근데 거기 민주당 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이나 이런데 공격하는 데는 페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러니까. 당내 문제가 있을 때는 물 밑에서 네. 싹 조율하시고 네. 이러면 참 좋지.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형이 삭감을 또 료마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찍 죽어. 칼만 안 맞는 걸로. 칼을 안 맞는 걸로 하고. 장수하는 삭감을 또 료마. 뭐 좋다 이거. 그러니까 형님은 저도 이제 옛날부터 형님이랑 이렇게 쭉 보고 형님이랑 정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합리적이야. 그래서 형님이 이제 어쨌건 윤캠에서 뭔가 어떤 역할을 맡으면 아직은 뭐 비서실장이라고 안 할게요. 어떤 역할을 맡으면 전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 윤캠하고 준스톤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게 그게 형님 말하던 것처럼 별로 안 싸워도 최대한 싸우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언론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물론 티키타카는 있겠지. 근데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 돌고래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론이 너무 좋아하는 밑밥을 중진원도 던지고 막 준스톤도 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래 형님 그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준스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확 화났던 게 그 자기 윤 총장도 안 오면서 윤 총장 쪽 측근이 모 캠프에서 너네도 가지 마. 그 회유했다. 그래서 그거 되게 기분 나빠했던 거. 그런데 형 대충 내용 좀 아세요? 근데 물어봤더니 캠프에서는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대. 그 무슨 그거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고. 윤 캠프 쪽에서 근데 그 나중에 뉴스 나온 거 보면 이제 원희룡 지사한테 누군가가 이제 전화를 했던 거 하고 뭐 그 원희룡 의원이 확인 안 해줬다고. 그러니까 뭐 내가 보기엔 캠프 쪽이 아니고 그 윤 후보를 이제 좀 지지하는 뭐 어떤 그 뭐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공식 캠프 사람이 아니고 공식 캠프 사람이 아니고 뭐 지지하시는 분이 누군가가 이제 전화해서 아 그 저기 뭐야 우리는 안 갈 건데 거기 혹시 가냐? 뭐 이제 뭐 의원들끼리는 이제 뭐 다 이렇게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나는 가는데요? 뭐 이렇게 돼서 아니 우리 안 가는데 안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 정도로 얘기했었던 거 아니 아주 아무 얘기도 없는데 원희룡이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캠프 쪽에서는 누가 원희룡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 했더니 캠프 내부에는 없고 그러면 누군가 외부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게 어떻게 이제 좀 흘러 들어가서 이제 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것도 그게 뭐 어느 캠프에서 다른 후보한테 가지 마십시오 회유하고 뭐 이게 좀 말 자체가 좀 보이콧 하십시다 뭐 이런 거는 이런 다 그런 것들은 좀 안 맞는 얘기죠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이거는 별거 아닌 사소한 거를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 안 맞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막 근데 여기 또 댓글에는 아 또 그렇게 쉴드 치지 말아라. 뭐 아니, 그래서 한걸 인정해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니 쉴드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래서 생각해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이제 난 지금 모르는 상태니까 알게 되면 쉴드 안 치고 뭐 사실대로 말씀드릴게. 예를 들면 그 봉사활동에 가고 안 가고가 예를 들면 간다고 뭐 가고 안 가고에 따라 지지도가 영향을 받거나 예를 들어서 준수통과 윤 총장의 관계에서 힘의 관계가 드러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 예를 들면 그렇지. 이거를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후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내일 이렇게 뭐 하는데 저희만 안 가면 뭐 하니까 제가 원지사 측에 전화하겠습니다. 결재를 부탁드립니다. 딱 보고 이랬겠어? 이걸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대단한 거라고. 간 게 뭐 잘했다 못했다는 거는 사람마다 평가를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원지사 쪽에 전화해가지고 원지사도 같이 못 가게 하겠습니다. 한 명을 못 가게 야 누가 좋을까? 누가 같이 안 가면 좋을까?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원지사가 편하겠는데요. 그래 한번 해봐. 이게 캠프요 할 일은 많아. 근데 이제 준스톤이 그걸 받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준수통도 거짓말한 거 아니야. 어쨌든 누군가는 얘기는 원지사 측에 얘기 들어간 건 맞으니까. 근데 다만 그게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캠프에서 윤 총장 사인 받고 총장의 허락하에 가가지고 진짜 심각한 얘기하는데 오늘 밤에 만나자. 왜? 너 내일 봉사활동 가지 마. 삼계탕하고 생수는 우리가 줄게.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형 얘기처럼 뭐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 이게 이제 캠프가 이렇게 꾸리면 정말 측근을 빙자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진짜 측근부터 해서 온갖 얘기들이 오가니까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 나도. 내가 한 가지만 더 보태면 사실 이번 행사들이 지금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행사들이야. 네.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당대표가 한 게 봉사활동도 하고 그럼 이제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뭘 후보들을 띄울 방법이 없을까 그래갖고 이제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거고 거기에 당 대표도 참석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당 대표도 이제 그냥 간 거지 저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 당 대표 당연히 초청하는 거니까 그냥 왔는데
이제 후보들 몇 안 오니까 당 대표께서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오신 분들은 또 볼멘 소리 하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온 이제 분들이야 또 예. 왜 우리만 오냐? 왜 우리만 오냐 또 이 얘기 그래서 당 대표가 그분들 또 마음을 헤아리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런 거지. 근데 과거에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캠프도 지금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뭔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막 꼭 가야 된다, 뭐 안 가도 된다, 뭐 이런 그냥 각자의 해석인 거야. 그러니까 뭐 예전에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뭐 예전에 경선 준비는 사실 형식적이었지. 왜냐하면 당 대권 후보자가 제일 센 사람이 이미 당권을 쥔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랬죠. 당권을 쥔 사람이 나오니까 경선 준비위원회에서 뭐 그 당 권력을 가진 당권을 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 그 사람한테 뭘 오라가란 말 할 수 있겠어? 봉사활동하세요, 뭐 하세요? 아.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뭐 경선 준비위원회도 후보들 좀 낯을 내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슈 파이팅 해주려고 마련한 자리겠지. 근데 후보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 일이 막 터지고 본물이 어디가 터지고 그럼 가서 막아야 되니까 그런 거 하느라고 이제 못 간 거지. 그래서 준스톤을 패싱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아니지. 그리고 그 이제 윤 후보 측에서 이제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잖아. 아까 태연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총장 본인의 워딩을 안 말을 안 나오니까 하잖아. 거기에 말을 안 하고 그다음에 캠프에도 그건 일체 얘기하지 마라. 그건 진위가 왜곡될 수 있고 자꾸 이런 문제만 커진다. 그리고 나중에 경선 준비 행사에 가면 이제 참석 앞으로 하는 거니까 계속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야. 앞으로 있는 행사에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난 두 번의 행사는 그 행사 이틀 전에 사실 알려져 갖고 후보 측들이 원래 보통 후보들이 막 일주일씩 쫙 일정 선거 때 되면 일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거든. 그거를 이제 쫙 해갖고 해놨기 때문에 이틀 정도 남겨두고는 조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다음 경선준비위원회에서도 다음 일정은 한 일주일 정도 여유를 주고 통보를 넉넉하게. 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는 일이라 이게 이제 그때보다, 미스 매칭이 생기는 걸 뿐이지 이렇게 침소봉대돼서 대권 후보자와 당 대표 한판 뜬다 뭐.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둘은 순망치한의 관계고 윈윈해야 되는 관계인데 그 뭐 이렇게 막 한다 이거는 아니지.